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삶의 스토리 24번째 키워드는 고통입니다. 저의 삶에는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에 비해서 반짝반짝거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삶의 생에는 고통은 반 정도는 수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두 가지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는 아마 쾌락과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고통은 좀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쾌락은 조금 더 추구하고 싶고, 이 두 가지가 대개 이제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내 생은 쾌락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는 아픔과 상처가 고통이 있었고, 그럼 이 고통을 좀 더 덜 고통스럽게 넘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쩌면은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인류의 질병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죽음을 고려하는 경우 대부분 이 삶이 멈추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삶에서 수반되어 있는 고통이 멈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스톱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우리의 삶은 정말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빨리 죽을 겁니다. 즉, 안 아프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한센스 병이라든지 통갑불감증 같은 이런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통증과 아픔이 자각이 되면 빨리 개입할 수 있고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통증을 자각을 늦게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안타깝게 그 병으로 죽음을 빨리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프고 고통이 있어야 더 심각해지지 않는 건 아닐까. 즉, 아프다라는 것은 표현으로 보면은 행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행복이고 행운이 전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아프다라는 걸 알면은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개입을 하면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내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증상이나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을 스톱하는 경우 들여다보면 고통을 멈추게 하고 싶었지 사는 것을 멈추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들을 좀 정리를 해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장렬통, 즉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절단, 출산, 고환 마찰, 만성 요통, 암, 환지통, 타박상, 생리통, 신경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 굉장히 아프고 무섭고 정말 죽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과 기술들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은 점점 완화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약물도 개발하고 있고 수술법도 개발하고 있고 치료법도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 앞장에서 살펴봤던 신체적인 측면의 고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완화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점점점 증가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신적 고통은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장애, 섭식장애, 알코올과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는 것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못하는 것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우 원인 찾기를 하는데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즉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해서 억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즐거운 것 같은데 나만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 왜 나만 그래? 라고 하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초월했다면 조금 초월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앞에서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삶에는 그냥 고통은 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분명히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 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삶에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원하지 않는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라고 하는 플러스적인 영역도 내 삶이고 음지라고 하는 마이너스적인 영역도 내 삶입니다. 대부분 내가 좀 더 고통스럽고 나만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양지만 있고 나는 음지만 있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양지와 음지가 거의 일정 비율적으로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통스럽다면 미래는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면 조만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양지와 음지가 50대 50이다 이렇게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 아마 51대 49 정도의 비율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하게 행복한 사람들은 양지가 59이고 음지가 51이고 양지가 49라면 조금 더 버겁고 힘들게 사는 삶은 음지가 51이고 양지가 49 정도 이 정도의 양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순서만 다르게 옵니다. 젊은 시절에 양지가 많으면 나이가 들어서 음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음지가 많았으면 나이가 들면 양지가 더 많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을 너무 무겁고 버겁고 힘들게만 느끼지 마시고 어차피 내 생의 일부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토마토가 스페인 토마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스페인은 토마토가 자라기에는 가장 척박한 땅이고 그곳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토마토의 질이 가장 맛있고 그래서 스페인산 토마토로 만든 파스타가 가장 맛있다라고 요리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고통과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척박한 게 있으면 그것을 잘 견디고 잘 넘기면 결국에 가장 맛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고통을 잘 무사히 넘겨서 당신의 삶이 가장 찬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